멸공. 안녕하세요, 우짜라고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특별한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사실은 민주당과 이재명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고 언론들도 입 닫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먼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바로 미국령의 자치국으로 만드는 걸 검토 중이랍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 구상은 단순한 군사 재배치가 아니라 신뢰 불가능한 파트너를 구조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로 해석할 수 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협의 가능한 동맹국으로 보지 않고 언제든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불안정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이중성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 노선이 완전히 달라지며 보수정부 시기에는 친미 반중, 진보정부 시기에는 친중 반미로 극단적인 진폭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외교 행보는 결국 미국에게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제는 믿지 말고 통제를 하자. 괌은 미국령이지만 자치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권과 안보권은 철저히 미국의 손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이 괌 모델에 가깝게 만들려는 구상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 주권은 남기되 군사, 정보, 통제권은 미국이 쥐는 구조입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실상은 협력이 아니라 관리, 동맹이 아니라 구속에 더 가깝습니다. 트럼프는 외교에서 신뢰를 가장 큰 리스크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전작권 환수론, 주한미국 감축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친중 노선과 불안정한 대미 메시지는 미국 내부의 불신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 감시하고 관리하는 대상으로 보는 관점으로 완전히 선회해버렸습니다. 한국은 언제든지 기울 수 있다. 그러니 믿지 말고 묶어두자. 주한미군의 배치 형태와 과거의 순환 파견 방식에서 가족 동반 상시 주둔 체제로 바뀐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나 행정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미군의 생활 행정 인프라가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물리적으로 철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한국 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미군의 존재는 정치 변수가 아닌 항상 상수가 됩니다. 즉, 한번으로 미국의 전략망송에 고정되는 구조로 재편되는 거죠. 이재명계의 정치인들과 친중 성향 인사들은 그 상황을 주권 침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두려움은 바로 군사 통제가 아니라 정보 통제입니다. 미국이 정보, 작전권을 통합하게 되면 그동안 이들이 유지해온 중국과의 연결망 또는 대북 루트와 정치 자금의 흐름이 미국의 감시망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이 괌 모델은 단순한 안보 체계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정치적 생존을 위협하는 감시 체계로 작동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반발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는 좌파의 반발은 일시적이며 미군은 영구적이다라는 현실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전략적 고정입니다. 결국 한국 내부에서 어떤 정치적 갈등이 벌어지든 미군의 상신 주둔 구조는 행정, 법률, 거주 시스템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제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놀랄 만큼 조용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 여론을 의식한 회피 전략입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통제 강화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간 즉시 친중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정책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괌 모델은 단순한 외교 선언이 아니라 군사, 법률, 정보망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적 반대 성명으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말을 아끼는 척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침묵은 전략적이지만 동시에 무력한 선택이죠. 말을 하면 국민 여론에 타격을 입고 침묵하면 미국의 통제 구조가 고착됩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그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셈이죠. 이 상황이 국민에게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정치인들이 공산국가의 논리나 권위주의적 방식을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논쟁과 다양성 그리고 비판을 전제로 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그 자유를 불편해하고 통제와 검열 그리고 일방적인 지배를 더 편하게 느낍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피곤하고 통제는 달콤하다는 거죠. 결국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공산주의적 권력욕을 실현하려는 이중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형식은 자유지만 정신은 점점 통제형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단은 한 가지 냉정한 사실에서 출발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다. 이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입니다. 한국의 정권은 수시로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의 방향도 달라졌습니다. 이 불안정성을 미국은 더 이상 정치적 차이로 보지 않고 안보 리스크로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을 믿는 대신 시스템으로 묶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청와대에 있든 누가 정권을 잡든 미군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구조. 그게 바로 괌 모델입니다. 정권을 초월한 통제 장치죠. 표면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강화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신뢰의 동맹이 아니라 관리의 동맹. 한국은 협력국이자 동시에 감시 대상이 된 동맹국. 즉, 자유를 보장받는 대신 구속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침묵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도는 그들의 말 한마디로 바꿀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주권이 축소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트럼프의 결단은 단순한 외교 행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험대죠. 믿을 수 없으면 통제하라. 이 말은 단순한 외교 원칙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던진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다시 자유의 근본으로 돌아가 국민의 손으로 주권을 지켜내는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공산주의의 유혹과 정치적 편의에 굴복한 나라로 전락할 것인지 말입니다. 이 나라는 피로 세운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 자유를 좌파 정치인의 권력욕과 이념장난에 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유를 부정하고 공산권의 입장을 두둔하며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주적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트럼프의 괌 모델은 어쩌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이 나라에 숨어있는 반자유 세력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구호를 외치든 결국 자유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통제하려는 자들을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자유를 부정한 민주주의는 이미 죽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거짓된 자유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진짜 자유를 지켜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불순분자들, 간첩들, 가짜 민주주의자들 한 번에 척결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제 국민이 판단해야 합니다. 누가 진짜 자유를 지키는 사람이고 누가 그 자유를 팔아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지.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고 빼앗기면 다시 되찾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그 냉혹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령의 자치국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중국인 말고는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중국인이 미국 가는 거 엄청 어려우니까요. 미국령이 되면 중국인이 한국 관광을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투명하게 밝혀질 겁니다. 각종 포털과 SNS 커뮤니티에 국적 표기하고 미국 비자로 입국하게 하면 대한민국은 청정 자유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멸공